대기업 부장, 55세에 은퇴하고 깨달은 것. 4년차 파이어족의 솔직한 고백. 서론 은퇴 후 느낀 뜻밖의 현실.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네.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다. 후배들은 부러워하며 물었다. 부장님 은퇴 후 뭐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하지만 정작 55세에 퇴직하고 나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 없이 은퇴했다면 끔찍했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4년차 파이어족으로 살아온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은퇴 후 가장 크게 체감한 3가지 좋은 점을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다. 1. 돈보다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다. 퇴직 전에는 늘 시간에 쫓겼다. 출근길 정체된 도로 위에서 밀려드는 보고서를 처리하며 퇴근 후에도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살았다. 돈은 벌었지만 내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다.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을 떴다. 바깥은 조용했고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밀려왔다.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신문을 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호사였다. 사례 1. 50대 IT 개발자의 은퇴 후 일상. 내 친구 K는 IT 개발자로 바쁘게 살다가 52세에 조기 은퇴했다. 퇴직 전에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쁘게 살았을까? 그는 현재 유튜브로 개발 강의를 하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기 것.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자유였다. 결국 돈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했다. 2.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퇴직 전에는 불안했다.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줄어든 게 소비였다. 출근할 때마다 커피를 사던 습관, 스트레스 풀려고 사던 명품 가방,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먹던 외식. 그 모든 것들이 줄어드니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사례 2. 55세 은퇴한 약사의 현실적인 소비 패턴. 약사로 일하다 55세에 은퇴한 H는 돈 안 쓰는 법을 체득했다. 월 500 벌 때는 400을 썼는데 지금은 월 150이면 충분해. H는 현재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이용한다. 여행도 호화로운 호텔이 아니라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난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이 적어도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 과소비를 멈추면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3.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건 오해였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일에 익숙해져 있을 뿐 정작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었다. 나는 은퇴 후 유튜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해본 것이었는데 2년이 지나니 어느새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보람이 되었다. 사례 3. 60세 퇴직한 대기업 과장이 선택한 새로운 일. 제이는 60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한동안 공허감을 느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꿈꿨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월급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값진 것 같아. 결국 은퇴 후에도 일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원해서 하는 일이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 둘째,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써라.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셋째, 할 일을 미리 정해두어라. 무작정 놀기만 하다 보면 금방 지루해진다. 나는 4년차 파이어족으로 살면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라고 느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언젠가 은퇴를 맞이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길 바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은퇴 후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자. 1.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목적 있는 삶의 중요성.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1938년제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사회적 연결이었다. 그 사람은 일을 그만두는 순간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사례 58세에 은퇴한 한 대학 교수의 변화. 교수였던 엘은 58세의 조기 은퇴 후 처음에는 이제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다. 은퇴 전에는 끊임없이 학생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고 퇴직 후에도 칼럼을 연재하며 꾸준히 지적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그는 은퇴 후에도 내 삶의 목적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 2. 뇌과학이 말하는 배움의 지속성과 노화 방지.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젊음을 유지한다. 미국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감퇴가 훨씬 늦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한다. 특히 해마이포 캠퍼스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점점 위축된다. 반대로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하면 뇌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사례 60세 퇴직 후 새로운 악기를 배운 K씨. K는 60세에 퇴직하고 한동안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동네 작은 공연에도 나가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머리가 아직도 쓸만하다는 걸 느꼈지. 결론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건강이 향상되고 삶의 활력도 커진다. 3. 신체의 건강 근감소증을 막아야 진짜 행복한 은퇴가 가능하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은 근감소증이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체 활동량의 감소다. 그런데 근육량 감소 근감소증 SARCOPENIA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체중 증가와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한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사례 65세 퇴직 후 건강을 잃은 S씨와 63세에 운동을 시작한 H씨의 차이. S씨는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5년 만에 체중이 10kg 늘고 관절염이 심해졌다. 반면 H씨는 63세부터 근력 운동 스쿼트,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을 시작하면서 체중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노년기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된다고 한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은퇴 후에도 반드시 운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근육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크게 3가지다. 1.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취미나 활동을 지속한다.
은퇴 후에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을 한다. 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지적 활동을 하며 뇌 건강을 유지한다. 새로운 취미, 외국어, 악기, 글쓰기 등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3.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병행한다. 매일 30분 이상 움직이며 근육량을 유지한다. 은퇴 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크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무기력하고 건강을 잃는 은퇴 vs 의미 있고 활력 넘치는 은퇴. 시간만 보내는 삶 vs 배우고 성장하는 삶.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삶의 목적, 배움, 운동을 계획해보자.